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당신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입니다. 김종관 지음, 출판사 아르테. 사랑을 세밀하게 그려내는 영화감독 김종관의 10년의 기록. 밤을 걷다 시나리오 수록이라고 되어 있네요. 밤을 걷다라는 작품을 또 하셨나 봅니다. 그 작품의 시나리오도 이 책에 수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감독으로서의 글을 쓴다는 것은 또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감독님이라고 하면은 조금 신비로운 또는 좀 환상적인 그런 직업군인 것 같아서 더더욱 이 감독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이지승 감독님의 세미나를 잠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어서 뭐 이런저런 질문들도 좀 손을 번쩍번쩍 들고 많이 드려봤었어요. 아, 감독님들은 이런 시선으로 세상을 보시는구나 하는 것을 조금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조금이나마 제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굉장히 흥미로웠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지승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에 남았던 것이, 영화는 비현실적인 것을 현실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다 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영화를 너무 현실적으로 찍어서 현실적인 감각을 관객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비현실적인 것을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 뭐 예를 들면 뭐 비현실적이라고 해서 뭐 SF라든지 뭐 어떤 초자연적인 심령 현상을 다루는 것이라든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에 일어난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비현실적인 방법을 써도 된다라는 것이겠죠. 가짜를 얼마나 진짜처럼 보이게 하냐, 이렇게 쉽게 풀어서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자, 영화 감독님의 글이다 보니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분량도 좀 다소 짧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목차에는 처음으로, 그리고 프롤로그, 일부 가까운 산책, 10년 전. 각 소제목들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목련, 틈, 고양이, 글로벌, 가까운 곳에, 로드무비, 등. 등은 신체 부위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전등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시부야, 그림자, 죄책감, 하숙집, 모르는 여자. 모르는 여자. 이거 좀 궁금합니다. 모르는 여자. 좋은 표현. 마이클과 카레와 숲길. 2부. 베를린 천사의 시. 마다가스카르. 여름. 뺨을 맞다. 전기 스토브가 달린 방. 청주 거리에서 만난 여자. 아무래도 사랑 얘기를 다루시다 보니까 본인이 남성이시라면 그 여성의 심리에 대해서, 여성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많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짐작을 혼자서 해봅니다. 홀딩 온 투 예스터데이. 여름밤, 돌로 만들어진 숲, 교토의 두루미, 야간 열차, 루모이로 가는 길, 여행자의 요령. 3부. 시네마 천국, 영화와 기억. 기회. 남는 것, 남는 곳. 카페 리미에르.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중에서.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이게 영화 제목인가 봅니다. 나루세 미키오의 번개. 속 개인 교수. 아니스 바르디의 바르다의 방랑자와 시네마테크. 관객. 일루셔니스트. 사부 흐르다. 추억과 이야기. 기행일기. 사라지지 않는 창고. 나는 그 새를 죽이지 않았어. 선물. 인도네시아 노스텔지어. 부끄러운 곳. 겨울 나그네. 청춘의 속도. 1호선에서. 우주여행. 길 위의 시간. 리셋. 이제 5부입니다. 5부는 어느 꿈속에서 10년 후. 검프 갔던 산에. Nothing's gonna stop us now. 옛 동네. 옛 엔딩신 노트. 붉은 벽돌집. 반가운 인사. 과거로부터 온 남자. 하코다테에서 안녕. 6부 시나리오. 하코다테에서 안녕. 밤을 걷다. 자, 책 겉표지에서 밤을 걷다의 시나리오가 수록되어 있었다고 했는데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김종관 감독님의 밤을 걷다 시나리오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의 마지막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시나리오를 갑자기 읽어보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게 시나리오는 대사와 그 장면을 묘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읽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쭉 나열해드린 것 중에서 궁금함이 많았던 제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모르는 여자. 전 남자니까. 여자는 모르겠어요. 잘.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르겠기 때문에 이 모르는 여자 소개도 한번 해드려보고, 잠시만요. 이거는 책갈피를 좀 꽂아두고요. 그래도 한 두세 편 정도는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모르는 여자와 남는 것, 남는 곳, 이것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장소, 사람, 음악,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을 좀 떠올리게 만드는, 기억에 남는 그런 것들 같은데, 남는다, 남겨져 있다 라는 말이 좀 예뻐서 이것 2개 정도 한번 읽으면서 소개해드려 보면 어떨까 하네요. 자, 프롤로그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이 책은 2012년 출간했던 나의 첫 책, 사라지고 있습니까의 개정 증보판이다. 1부에서 4부까지 이어지는 글들은 사라지고 있습니까에 담겼던 대략 10년 전에 쓴 글들이다. 10년 전의 내 상태에서 그 전의 기억과 감정을 이야기했다. 10년 동안 조금은 바뀐 것들이 있다. 계절은 매번 같은 얼굴로 찾아오지만 거리와 사람들 몇은 사라지고 모습을 달리하기도 했다. 내가 살고 있는 거리도 바뀌었다. 10여 년 전까지 난 이문동에서 살고 있었다. 지금은 효자동에 살고 있다. 살고 있는 동네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사소한 변화는 오브에 담아놓았다. 창작이 정체된다고 느꼈던 시기, 이 책에 담긴 글들을 썼다. 글을 쓰는 내내 스산한 기분이 들었지만 나의 지난 기억들을 모았다. 그 기억은 이후 나도 모르는 사이 나의 창작에 배어들어 이곳저곳에 남아있게 되었다. 새 책을 내며 다시금 옛 글들을 들춰보자니 10년 사이 이문동의 기억은 더 먼 기억이 되어 빛바랜 사진처럼 아득하게 아프다.
2019년 9월 김종관. 남는 것, 남는 곳. 외대역의 풍경은 몇 년 전만 해도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 출근길 분주한 사람들의 움직임은 댕강댕강 소리를 내는 철도 건널목 앞에서 잠시 멈춰서고, 승강장에 서서 담배를 물면 담뱃재가 바람결에 철로로 흩어지곤 했다. 몇 해 전 그곳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어느 날, 승강장 건너편에서 어떤 풍경 하나를 보았다. 인천행 지하철이 서는 내 자리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한데, 의정부행 지하철이 서는 건너편엔 초로의 노부부만이 승강장 벤치에 앉아 있었다. 가득한 것과 텅 빈 것이 그렇게 철로 사이를 두고 함께 있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는 두 승강장은 마치 다른 겨울의 온도를 지닌 것만 같았다. 아마 내가 사진을 찍는 사람이었다면 그 겨울의 풍경을 사진으로 남겨보려 했겠지만, 그것을 본 순간 나는 영화로 남기고 싶었다. 그 공간에다 시간의 개념을 더하고 이야기를 덧대고 싶었다. 순전히 그러한 이유로 난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에서 영화 한 편을 찍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며 본 그날의 사건들, 고등학교 때 땡땡이 치고 할 일 없이 거닐던 거리들, 동네에 있는 대학교의 낡은 건물 학보사, 북촌의 골목들, 오래된 슈퍼가 있고 목련이 보기 좋게 피던 봄의 산책길들. 때로는 어떤 공간을 남기고 싶다라는 열망이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첫 번째 이유가 되기도 한다. 사소한 기록의 욕구가 그 영화를 만드는 제1의 이유가 된다는 건 재미있는 일이다. 영화는 저마다의 상업적 가치 또는 예술적 가치를 향해 달려간다. 결국 그 안에 스며드는 작은 취향들이 보다 큰 것을 만들게 되기도 하지만, 사실 영화의 덩치가 커질수록 그 작은 애정이 끼어들 자리는 작아지는 법이다. 내 보잘것없는 작업들이 가진 큰 의미는 내가 스쳐간 그 많은 순간들을 다른 방식들로 남길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세팅되지 않은 채 거리와 그 거리의 사람들 앞에 카메라가 돌아가고, 가끔 기막힌 우연히 그 공간에 들어오는 기적을 만난다. 나는 그렇게 그 장소의 한 시절을 영화의 방식으로 기억할 수 있게 된다. 내가 좋아하고 또 매일 지나는 골목에 배우와 스태프를 부르고 큐 사인을 준다. 골목은 원래 있던 모습대로 서 있고 원래 흐르던 시간대로 흐르고, 그 안에서 배우는 이야기를 만든다. 배우가 대사를 하는 동안 목련이 지고 슈퍼를 찾는 아이가 뛰어가고 마을버스가 지나간다. 바람에 진 꽃잎이 배우의 손등 위로 날리기도 하고, 동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배우의 대사에 묻어나기도 한다. 그러면 난 그 장소, 그 시간을 가진 듯한 착각에 빠진다. 그것이 언젠가는 모습을 바꾸어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 하나의 인상이 영화 속에 자리 잡는다면 언제든 다시 되돌아올 수 있으니까. 내가 서 있는 장소와 계절에 애정을 느낀다는 것, 단지 그 작은 이유만으로도 영화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 작은 영화들을 만들며 내가 배운 소중함이다.
모르는 여자. 가끔 꿈속에 모르는 여자들이 나오곤 한다. 가령 그런 꿈을 꾼 적이 있다.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되어 내내 괴로워하다가 결혼식 하루 전날 마침내 광분에 야구방망이로 내 집을 다 때려 부수었다. 신부가 참으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다. 또 어느 꿈속에서는 짙은 화장으로 얼굴을 알 수 없는 여자와 내가 얼굴을 부비며 같이 울고 있었다. 손톱으로 그녀의 화장을 반쯤 벗겼을 때 꿈에서 깨어났다. 창밖을 보니 눈이 분가루처럼 날리고 있었다. 그리고 또 어느 꿈속에서는 좋은 표현, 관료적인 사고에 낭만이 덧붙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수학여행 온 듯 매우 귀찮은 얼굴로 올레길을 걷는 여러 중고등학생 무리를 보았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다. 때때로 그들과 합류해 걷는 기분이 들었을 때 같이 우울해지곤 했지만 숨이 좀 차고 언덕을 지나 좋은 바다가 보일 때 옆으로 지나던 중학교 남학생 무리 중 한 아이가 말했다. 아, 존나 바다다. 온 마음을 모아 끄덕끄덕. 읽다 보니까 재미있는 글들도 굉장히 많고 사진이 보입니다. 네, 책 중간중간에 아마 감독님께서 직접 찍으셨던 사진일 것 같은데 굉장히 분위기가 있고 멋진 사진들이 책 중간중간에 있어서 짧은 생각들을 아주 예쁜 문체, 아름다운 문체로 표현을 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 사진과 함께 보니까 굉장히 서정적이고 감성이 풍부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읽다 보니까 너무 쉽게 읽히는 글들이고 그만큼 쉽게 읽히기 때문에 마음에 더 와닿는 그런 글들인 것 같은데 이것이 너무 빠르게 읽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엄선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감독님께서 1부부터 4부까지는 예전에 출간했던 책에서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옮기셨고 이제 5부부터는 최근에 이야기를 쓰셨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5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부에 있는 글들. 과거로부터 온 남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과거로부터 온 남자. 요즘 서촌으로 불리는 효자동에 8년 전부터 거주지를 두었다. 새로운 거주지에서 반복되는 삶을 살게 되었고 천천히 일상도 바뀌어갔다. 여전히 많이 걷지만 걷던 길 또한 많이 바뀌었다. 사람이 많지 않은 길을 걸었고 비교적 조용한 동네의 삶을 살았다. 조용하다고 해봐야 번잡스러운 도시의 귀퉁이일 뿐이지만 인산 이내의 풍경은 피하고 산편이다. 넓은 서울을 활보하고 살다가 서울 안에서 내 공간을 축소했다. 덕분에 가끔 사람 많은 동네를 들릴 일이 있다면 예전에 느끼지 못하던 피로감을 느끼곤 한다. 얼마 전에는 일을 마치고 오랜만에 홍대 거리를 걸었다. 가끔씩 홍대를 들르긴 했지만 무작정 그리고 천천히 걸어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아마도 10여 년을 사이에 두고 한때 익숙했던 그 길을 다시 걸었던 듯 싶다. 머릿속에서 잊히지 않을 것 같던 지형이 낯설게 느껴졌다. 거리를 메운 사람 수는 그 전의 기억과 비슷했으나 그들의 생김새가 달랐다.
사람 사이 자연스럽게 흘러다녔던 예전의 나와 달리 여행객이 된 기분 또한 느꼈다. 낯선 향수를 뿌린 젊음들이 스쳐 지나가고 다양한 표정들이 지났다. 낡은 기찻길을 두고 여유로운 공원이 생겼고 새로운 가게들이 생겼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기억 속에 남아있던 몇몇 자리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알았다. 옛 기억대로 정처 없이 걷자니 낯설고 다양한 얼굴들이 서서히 아는 얼굴로 보였다. 낯선 공간이 다시 너무나도 익숙한 외형을 띠고 먼 여행을 떠났다 돌아온 것처럼 나에게만 한 시절이 지났음을 깨달았다. 문득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 들었다. 남자는 먼 여행에서 돌아와 고향을 찾았지만 모든 것이 나이 들고 사라지고 변했다. 오직 자신만이 그대로다. 점점 낯설어진 고향에서 유령이 된 듯 배회하다. 사실은 고향이 변하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떠났던 날이 어제였던 듯 고향은 그대로였고 오로지 자신만이 백발성성한 노인이 되었음을 깨닫는다. 잠시 상상 속 그처럼 기쁨과 고통의 기억들이 마치 어제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 나만 변했다고 느낀다. 10여 년 사이 나는 어느새 청춘을 슬쩍 비켜난 사람이 되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걸 다 읽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셨을 때 재미가 반감되고 그리고 읽다 보니까 네, 저도 모르게 빠져들어서 계속 읽게 되네요. 네, 오늘의 책 나는 당신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굉장히 예쁜 글들인 것 같아요.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네, 차분한 느낌이 들게 하는 좋은 글과 사진으로 엮어진 책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 책이 가진 가장 위대한 점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연말을 좀 편안하게 차분하게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네,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